사료를 만든 업체가 사료 제조 시 멸균, 살균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경기도는 이 업체 사료 제품 일부에 대해 회수 폐기를 조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악구 소재 고양이 AI 발생 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병원성 결과는 2-3일 뒤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으로 심각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도 지난해보다 2배 더 많은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남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차례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냈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의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수억 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백 씨에게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백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계좌의 돈은 적금과 보험금 등 문제가 없는 돈이며 자료 유출에 대해 전화로 충분히 소명했다며 출석 통보는 검찰의 압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공식 휴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무를 계획이라며 휴가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윤 대통령이 일부 공식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동안 개각을 포함한 국정 운영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전격 강등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피치는 현지 시각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으로 초청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일에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양타오 중국 외교부 미 대양주 국장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에 대한 초청이 왕 부장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의 수락 여부에 대해선 중국이 답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중국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국이 광고 규제나 공공장소 금연 등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 인구 70% 이상이 금연 정책 영향권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남부지방 등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부산 33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8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무법천지,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작년 7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광고물, 어깨띠, 집회 관련 조항 등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법을 좀 고쳐보라면서 1년의 시간을 줬지요. 정치권은 그 1년이란 긴 시간을 고스란히 허송세월했고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8월이 시작된 어제부터는 선거 현수막과 유인물이 아무 때고 마음대로 걸리고 뿌려져도 그와 관련된 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정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자, 안 그래도 요즘 넘쳐나는 각종 현수막에 한 번쯤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근거 없는 막말, 특정인 혐오가 넘쳐나는 거북하고 강철같이 센 말들이 우리의 고개를 돌리게 하죠. 법 안에 존재 이유도 있고 존재의 가능이 있는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내놓은 무법천지 선거 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본상의 허심탄회 광고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더 노력해야 한다. 더 꼼꼼해야 한다. 더 새로워야 한다. K3응의 땀이 고객의 내일에 흥이 되니까. 그래서 K3응. 고객의 내일에 흥을 만들다. 내일을 새롭게. K3응.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투자는 당신이 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무조건 0원. 1원도 아니고 0원. 신규 고객만 아니고 전 국민 무료. 연말까지 무료.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다. 미국 주식은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매도 시 0.2508% 수수료 발생. 허심탄회 용호 상박. 네, 오늘도 저희는 여야 정치인들을 모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용호 상박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창원 전 도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수민 청원구 당협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뭐 이렇게 가끔 또 다니시면서 보시긴 했겠습니다만 방송 통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 나누시는 건 거의 처음 아니실까요, 혹시?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네. 예전에 한번 뭐 저쪽에 지북동 쪽에 방송에서 제가 그 이광희 전 도의원님이 그때 못 와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대타로 한번 갔다가 그때 한번 하신 적은 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김수민 위원장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해서 예. 그때 한번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좀 꽤 된 이야기입니다. 네, 김수민 위원장님도 한 주 잘 보내셨죠? 우리 또 출산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지난주에 처음 잠깐 얼굴을 뵀는데. 네, 잘 보냈습니다. 지금 아기가 조금 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아빠가 아기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엄마 이제 빨리 일하고 돌아가서 또 항상 아마 이게 있을 땐 힘들어도 나오면 보고 싶고 또 이럴 거예요. 그렇죠. 자면 깨우고 싶고 깨 있으면 재우고 싶고. 잤으면 좋겠고. 아기 키우기가 만만치 예. 않죠. 아이고 지금 한참 100일도 안 된 아이기 때문에 예. 낮밤도 바뀌었을 테고 아마 굉장히 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또 요즘같이 또 저출산 때 좀 귀하게 또 잘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겠고요.
있고요. 저희 안녕 MBC 충북통에서 유튜브로도 두 분의 모습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사실 오프닝에서 잠깐 뭐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사실 두 분도 지금 어쨌든 뭐 총선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현수막이 됐든 뭐 이게 사실 뭐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은 워낙 이제 과하게 넘쳐나게 되는 어떤 상황 또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물리적으로는 일단은 뭐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두 분도 결국은 뭐 필요한 얘기들 또 홍보할 건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약간 거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김수민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이니까 예. 좀 정식으로 이제 게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 현역들 그 네. 지역에 있는 그 현역들만 이제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래요? 그 권한은 당 자체에서 그냥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선거법상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특정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개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분들은 네네. 이제 선거 현수막에 해당되는 현수막을 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있겠네요. 불합리하죠. 네, 불합리하죠. 네. 사실은 김수민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수막이 간혹 보이는데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게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어쨌든 현역들이 유리하게끔 돼 있는 현수막이다.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취지는 정당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이 됐지만 네네. 이 하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정치권이 좀 혐오의 대상이 예. 되고 있는데 현수막 자체만 봐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서 과연 저것이 옳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법은 뭐 개정되지 못했지만 뭐 관련해서 목소리들도 있고 다들 또 하시면서 현장에서의 또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한 선이 좀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두 분과 함께 1부에서는 먼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벌써 정쟁화된 지 이제 얘기가 나온 지 좀 꽤 됐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략. 근데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한두 번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뭐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좀 수면 위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돼서 많은 것들이 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일단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여야 노선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사업을 재개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제한된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일단 뭐 안건을 좀 갖고 나오셨으니까 허 의원님 얘기 먼저 듣고 반론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사실 양측의 그 노선 검증위원회를 백지화 전에 저는 들고 나왔어야 됐다. 야당으로서 이렇게 노선이 갑자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그 수용을 하고 그러면 정말 어떤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노선 검증위원회를 하자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백지화란 이야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사실은 네. 백지화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 일개 장관이 국가교통망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백지화한다고 백지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백지화를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 차라리 장관직을 그만두시는 게 맞았다. 지금이라도 검증위원회, 노선 검증위원회를 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또 정의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그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검증위를 일단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조사로 가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국정조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 카드가 나온 상태에서 검증위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일단은 오늘도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은 장철민 의원이 주장했죠. 장철민 의원이 주장했는데 지금 용역사에다가 그 18억 6천인가요? 아마 그 용역비를 전액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지급했는데 용역 보고서가 사실 끝나지도 않았고 거기에 중요한 BC 검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지금 용역사에 대금을 지급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 국정조사에 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선검증위원회 그 말은 좋지만은 지금 노선검증위원회는 이제 차후의 일이고 국정조사를 해서 이 원인 그리고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단 밝혀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입니다. 네, 김세민 위원장님. 이 양평 이슈가 좀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어서 좀 의아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라디오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동 게이트다. 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말을 시작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까지 민주당이 그 맨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토위에서 현안 질의까지 했을 때까지 이제 양평 고속도로 노선 선정이 어떤 특혜로 정해졌다는 이제 아주 뚜렷하고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15분 동안 15시간 정도의 그 원희룡 장관과의 대질 신문에서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뚜렷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사실 정부가 이 서울과 양평 고속도로의 자료를 이제 거의 공개를 많이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이 자료를 열람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이거를 국정조사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예를 들어서 뭐 쌍방울이라던가 아니면 백현동 개발 의혹 같은 그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일단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고속도로 노선이라는 것이 10여 년간 연구가 돼 있고 약 2조 원에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거든요. 네. 갑자기 노선이 변경됐으면 그 노선 등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그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설명은 없고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 뭐 자료 요구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만 서로 하다 보니까 왜 노선이 변경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졌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민주당 너무 이제 좀 속이 뻔히 보이나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그때 국정감사에서 이제 민주당이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 이제 용역사를 증인으로 부르면은 상당 부분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마다 국토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알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 전혀 이제 정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용역사의 증인도 거부를 하면서 계속 동일한 내용들만 목례를 부리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걸 이대로 길게 끌고 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용역사가 상임위원회 출두해서 그 증인으로 이야기를 해도 어쨌든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사 한마디에 2조 원의 국책 사업이 노선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하기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 사실은 그런 설명이 원활하게 정부 측에서 됐다라면 사실은 국정조사까지 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 민주당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의원님 말씀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제가 이제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경원 의원님의 그 아들 미국 원정 네네. 출산 논란이 한참 지속된 네네. 적이 있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님께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원정 출산 하셨냐? 안 하셨냐? 그럼 안 하셨으면 이걸 국민들한테 아주 이렇게 클리어하게 그 출생 증명서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때 나경원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 상대방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에 관련된 그 증거를 당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기 시작하면은 이들은 증명할 수 없는 거짓말을 계속 들고 온다. 그래서 한 10년간을 그 서울에서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민주당의 공세에도 제시하지 않다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제시를 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앞뒤 안
앞뒤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왜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느냐, 왜 이 거짓말을 증명하지 못하느냐, 그런 국정조사를 가야 된다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부에서 또 아니 2조 원의 이제 국책 사업이거든요. 이 용역이 있고 설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서류로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네, 2조 원의 예. 네네. 네. 예. 아니 네, 허 의원님 말씀 마저 듣고 하겠습니다. 아까 나경원 전 의원님 사례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예시가 안 맞고 우리가 10여 년간 해오던 국책 사업에 대해서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국책 사업, 국가 도로망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못한다? 그 부분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보고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정부에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그 하는 부부서에서 이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원희룡 장관 15시간 동안에 이제 그 국회에서의 거의 대질 신문에 가까운 내용의 이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쏙 빼놓는데 그 양평의 고속도로 노선에 원안이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고 사실 이 전문가가 제언하고 또 양평 국민들이 바라는 최적의 노선이 필요하다. 의 내용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내용들은 민주당은 지금 싹 덜어내고 지금 오직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의 앞뒤를 바꾸고 이게 무슨 특혜가 있다는 둥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정치 공세 어떻게 당해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치 공세라고 하지 말고 그 문재인 정부 쪽에서 용역사가 계약이 된 건 맞아요. 그래 시행되는 과정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노선이 왜 변경됐는지 그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사를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용역사에서는 왜 거부할까요? 아니 거부하는 게 아니죠. 거부했어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가기 전에 충분히 국회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부르지 않은 국회에서 불렀을 때는 국정조사가 아닐 때는 민주당의 입장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으로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고 그분에서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히고 오늘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장천민 의원 노컷뉴스인가요? 거기서 지금 오늘 보도자 보면은 그 납품이 되지도 않고 올 7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BC 조사서까지도 납품이 되지도 않은데 작년 11월인가요? 18억 6천 대금 완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공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고 그 국회의원들이 서류를 보면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덮고 넘어가라? 모든 설명이 됐다? 이런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그 국토부 관계자든 용역사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끌고 갈 거면은 국회가 왜 있어야 되죠? 국회의원들은 왜 일을 하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공개된 자료는 보지도 않고 토론도 피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용역사의 증인은 거부하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국정조사로 가겠다.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만 듣고 제가 뭐 두 분한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마이크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나가겠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한 5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일부가 일단 국정조사하고 지금 아까 노선검증위원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국정조사 거부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일단 지금 이제 논리를 쭉 들어보면. 아니 뭐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당연히 가야겠죠. 근데 사실 이 사건에 관련돼서는 전혀 앞뒤와 맥락이 맞지 않은 것들인데다가 사실 지금까지 보아하는 민주당의 행동으로 보면 정권에 타격을 입혀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뭐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국정조사 아니라 국정조사 더한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백지화를 선언했다. 지금 재추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부가 너무나도 국민을 우롱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수민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참 저도 좀 저기 한데 이 정부가 저는 너무 한가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민주당도 사실은 좀 잘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젠다를 좀 던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연금 개혁 문제 큰 아젠다 속에서 사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던져야 될 아젠다들은 던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풀리지 않는 의혹들만 던지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2년 차거든요. 2년 차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무엇을 던졌으며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 저출산 대책 기후위기 도대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서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가한 네. 정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 야당의 입장에서 28분에 넘어갑니다. 뭐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당과 정부의 실책을 없는 실책도 만들어서 꼬집으려고 하는 노력이야 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다마는 사실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관련 지표를 통계청을 통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 어떤 이제 민주당의 선동 게이트라던가 기타 등등 뭐 이재명 리스크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국민의 삶이나 어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 삶이나 어떤 미래를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선전에 몰두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으로 조금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좀 안타까운 게요. 뭐든지 서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문재인 정부 뭐 전 정부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출산 문제라든가 기후위기 너무나도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노령화되면서 연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실 윤석열 정부가 2년차 되면서 그러한 큰 주제들은 하나도 지금 던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2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중단된 상태잖아요. 사실은 수도권의 출산율이 적은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어쩌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 이러한 정책들이 원희룡 장관 지금 원희룡 장관 시에 이게 다 정지된 상태라 너무나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정도 남았고요. 예. 아무튼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라고 아마 더더군다나 충북에 사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이 L자형 무슨 형 들여다보다가 내가 지금 이걸 왜 이 노선을 보고 있는 건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아무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또 2부 다른 또 얘기들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영화 작품 유료 폰트 등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매너. 상표권. 상표 대용 판매는 불법. 비매너.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매너를 지켜야 SNS가 즐거워요. 국익광고협의회.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네, 9번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심탄회 용호 상박.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창원 전 도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수민 창원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저희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지역구가 같으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진짜로 용호 상박이 나중에 될 수도 있겠네. 제가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네네. 저 돼지띠예요. 제가 졌네요. 띠로는 제가 졌습니다. 이쪽을 용으로 하고 이쪽을 호랑이로 해서 네. 저기 두 분이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니 만약에 두 분 저기 그냥 가상입니다만 청원구에서 나온다. 만약에 대표로 양쪽에서 뭘 공약으로 제일 먼저 좀 일성에 좀 두고 싶으세요? 말씀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네네네.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렇지만 균형 발전입니다. 청원구 항상 저는 좀 균형 발전을 좀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럼 청주에서 이 청원구가 좀 균형 발전에서 좀 소외됐다. 그러니까 지금 오창이 갖고 있는 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 그리고 내수부기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덕우암동 이 부분에 대해서 고루고루 취약한 부분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오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나 일자리가 이제 늘어날 텐데 과연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늘어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오는 혜택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 활성화되고 굉장히 좋아. 근데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런 계획으로다가 공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두 분께 갑작스럽게 여쭤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본인의 어떤 생각 구상 중에서 제일 이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여쭤봤고요. 김수민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제 제가 아기를 낳고 이 아기를 청주에서 이제 키운다고 했을 때 이제 제일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강론이고 우리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보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준비 중입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요. 셋을 키우는데 네네. 큰애가 이제 바뀐 나이로 25, 23, 22, 21 막내도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지금 다 청년들 세대인데 굉장히 어려운 세대거든요. 그래서 김수민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이들 청년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환경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김수민 위원장님. 네. 그래도 또 선거 때가 되면 용호 상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주제 앞서 저희 프로그램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어제였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 의원은 지금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니까요. 이에 관련해서는 이제 김수민 위원장님께 먼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여기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고 사실 크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허창원 의원님도 아마 거의 비근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지금 재청구됐지만 이제 민주당에 아직 계실 때 이 두 분께서 그 구속영장 청구가 어쨌든 끝내는 이제 불발되는 것을 보고 사실 많은 국민의힘의 의견이 아니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차피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가 이제
이제 돌아가고 있지만 혁신위에서 이런 부분들 이제 국회의원 특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민주당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쨌든 이 두 분은 지금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청구된 구속영장이 이제 방탄막 없이 이제 그렇죠.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이제 요것과 사실 연결되는 내용은 사실 이재명 대표 아니겠어요. 이제 이재명 예. 대표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실지 지금 네. 혁신위에서는 뭐 김영 투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 네. 그것들이 이제 정말 아주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민주당의 모습을 이제 잃어버렸던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제 흐름으로 갈 것인지 조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네네.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청취자 여러분 뭐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8월에 임시국회가 이달 16일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이라 하면 회기 중에 이제 그렇게 또 그런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16일 전에 이제 영장 지금 청구가 됐고 뭐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4일 내일 모레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김수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그런 뭐 체포 동의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아마 이분들이 그 실질 심사를 그냥 받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포커싱보다는 이재명 대표 지금 10월 위기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향해졌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그게 이제 포커싱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허 의원님께 좀 반론을 또 일단 또 들으면서 저도 계속 질문을 좀 드리죠.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는데요. 사실은 국회에서 또 때로는 여러 정치 행위에서 관행처럼 되오던 부분이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이미 성숙돼 있고 그런 부분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라서 이런 네. 부분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사는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혐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구속 여부를 판단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바로 질문 좀 더 드려서요. 네. 윤관석 그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순리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흘러가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김영 투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김영 투표 이름을 밝히는 투표를 제안을 했단 말이죠. 또 이걸 또 조기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민주당 당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 김영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안을 한 거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인사상의 문제는 김영보다는 무기명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군가 같은 동료고 같이 국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김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되면 사실은 무기명으로 할 때보다 솔직한 투표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당연히 너무나 압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압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이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김영 투표를 제안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사상의 문제는 무기명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은경 위원장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근데 참고로 저희가 그 아침에 저도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그 시선 집중을 들으니까 거기 이제 김은경 위원장은 아니고 서복경 그 혁신위원이 나와서 하는 이제 발언을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쭉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 표현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지 간에 이 혁신위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체제 하에서 혁신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영 투표 관련해서 아무래도 비명계에서 더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혁신위의 어떤 작동 여부 또 김은경 위원장이 지금 또 설화도 한두 가지 노인 표현하든지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작용되는 원리라든지 또 당내의 역학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가
더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밖에서 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이런 의견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사실은 현 지도부 체제 하에서라는 표현을 아까 누가 했다고 하는지 제가 잘못 소복경 혁신위원입니다. 그건 예. 정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러셨을 걸로 보는데 네.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향후 10년, 20년 계속해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 지도부 체제라는 전제를 거기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분 생각은 어찌됐든 혁신 자체가 지금 있는 그 민주당의 체제 하에서 우리도 혁신위가 이제 구성이 된 거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를 현 지도부에서 임명한 거를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혁신이라고 하면은 누가 들어도 민주당이 앞으로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해서 혁신을 하는 네네. 거지. 지금 당장 우리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끝날 혁신은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혁신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명이나 무기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길게 보고서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그런 부분을 기명이다 무기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수민 위원장님도 국회의원 하실 때 보면 인사상의 문제를 기명으로 투표하게 되면 피차간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하면서 말씀드리다만 뭐 전 무기명이 옳다. 그리고 혁신위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나름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아까 그 얘기는 뭐 기명투표 관련한 맥락에서 나온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네. 그 혁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중간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했던 생각이 예,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도 뭐 우리 김은경 위원장이 그 노인 폄하 발언성 비슷하게 했다라고 해서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게 정치인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 혁신위원들이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 생각을 이렇게 여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는 그 말 사후의 파장까지도 그냥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차원으로다가 현 지도부 체제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혁신위에서 추진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향후 민주당이 앞으로 10년, 20년 그 혁신안을 통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한 그런 혁신안이 나와야 된다. 아마 대부분의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국민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뭐 조금 더 그냥 또 말씀 들은 김에 질문을 좀 던져보자면 어찌됐든 제1야당이고요. 뭐 국민들 뭐 다 여가 있으면 야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건강하게 두 이제 트랙이 같이 서야 이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10년, 20년 정말 그 대계를 위해서 키트를 세워 나가는 지점인데 그런 대의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제 두 번째 제안 나온 게 이제 기명 투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런 게 정말 그런 혁신위에 걸맞는 어떤 제안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깥에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래서 혁신위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어떤 점들을 더 주안점을 두고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미 예전에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언론 매체, 대중 매체들이 없다 보니까 SNS도 약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정치인들에게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뒤처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일반 정치인보다 정치 수준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안을 내놓을 때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마 혁신위에서 기명을 이야기할 때는 그 자기가 인사상의 문제까지도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져라라는 뜻 같아요. 그러나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정말 투표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그게 기명보다는 무기명이 그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해보지 않은 그런 혁신위에서 나온 그 기명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명으로 하면서까지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책임을 절하라는 이야기인데 인사상의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명보다는 무기명이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수민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의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게 이게 솔직한 너무 합리적인 말씀이시고 솔직한 개인의 그러니까 소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괜히 이러시다가 수박 리스트에 오르시는 건 아닐까 제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거 걱정하면서까지 뭐 정치를 하면서 그거 걱정은 안 하고요. 사실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전 정치인이라고 보고 지금 혁신안에서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원할 테니까. 네. 하지만 지금 혁신위의 그 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명으로 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소신을 밝혀라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데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투표를 진행해봤던 의원을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무기명이 소신을 지키고 투표하는 데 더 적절하더라라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 안건 이제 김수미 위원장이 좀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 민주당에서 저희 그 허창원 의원님처럼 이제 아주 그 밸런스가 잘 잡힌 분들이 많으시면 좋겠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자 시위라던가 아니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 돌입한 모습이 좀 이제 다른 당이지만 이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청주에서 지난 대선 때 깨끗한 정치인은 이제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키는 모습을 기대를 했을 텐데 말씀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제 기명 표결에 이제 찬성한 그런 낯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조금 혁신으로 가는 길이 조금 지난하게 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김수민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하기 위한 거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충성을 위해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국민의힘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거나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합리적인 의원들도 많다라는 부분들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했던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혁신위는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위원장의 지금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금 구설수에 좀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번 노인표만뿐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는지. 예. 이게 지금 정치 경험도 좀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많으면 이런 시행착오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적절한 언어 구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중학생 그 아이가 했던 그런 제안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도 사실은 정치인들이 보면은 예전에 정동영 그 의원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로 이제 연관돼서 국민들 머릿속에는 정동영이라는 이름도 떠오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파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건데 어쨌든 혁신위가 지금 제1호 안으로 불체포 특기 포기를 좀 제안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좀 지금 논란의 소지들은 있는 그 2호 뭐 3호안들이 나오겠지만 뭘 해도 사실은 정당에서는 논란의 여진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수정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기회가 되면 조언을 할 것이고 옆에서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좀 더 넉넉하게 여러분 인사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M6 LPG 10만 대 돌파. 카운트다운 시작.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주. 탁월한 연비로 사랑받은 QM6 LPG와 함께하는 8월 한정 특별한 혜택.
160만 원 상당 QM6 퀘스트 옵션 혜택까지. 지금 바로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자네 기름값 아껴주는 트럭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받는걸. 푸른 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TBX. 네, 9분상 혁신탄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이제 한 30초 정도씩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 어떤 분부터 짧게 좀 예. 지금 뭐 이제 전반부터 후반까지 이제 여당과 야당의 불편한 이야기들이 주로 이뤘지만 사실은 어쨌든 이제 국회를 이루는 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여당과 야당이고 이제 여당과 야당의 양 날개처럼 사실 밸런스를 제일 잘 맞춰가지고 가는 게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 혁신된 모습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혁신들에 조금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발전할 수 있는 큰 아젠다를 좀 던져서 우리가 좀 협력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정치,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나라와 시작하는 전국민 안전 캠페인 나부터 5초만. 우회전할 땐 5초만. 주의를 살펴주세요. 배송 전에 5초만. 헬멧부터 확인하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